2021년도 청소년 및 교직원 대상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 교육과정 7강 학교협동조합 만들기입니다. 우선 교육의 목차를 안내하겠습니다. 정관에 의해 사업계획서, 창립 총회의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정관의 이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학생들과 함께 정관을 읽어보며 정관 내용에 대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정관과 규약, 규정의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관과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되고 정관 변경은 총회 의결과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되며 인사규정이나 근무규정 등이 있습니다. 규약과 규정의 명시도 중요하지만 각 학교 협동조합별로 10대 원칙 등을 수립해 놓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협동조합을 규칙 있는 모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공동의 사업이자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결사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규칙과 회의 또는 모임을 그 특징으로 하는데 규칙은 정관에 해당되고 회의 또는 모임은 총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총 7장, 119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 연합회,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과 보칙, 벌칙과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배당 금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이 일반 협동조합의 조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정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연합회의 구성 요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설립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고 바로 아래 조합원과 회원이 있습니다. 총회와 이사회, 임원과 직원으로 구성된 기관 부분, 그리고 협동조합은 사업체이므로 사업과 회계의 부분이 있고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부분과 등기, 감독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설립부터 회계 부분까지가 중요한 부분으로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관의 1장은 총칙, 2장은 조합원, 3장 출자와 경비 부담 및 적립금, 그리고 6장인 사업과 집행은 사업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4장 총회와 이사회, 5장 임원과 직원은 기관 부분에 해당됩니다. 7장은 회계, 8장은 합병, 분할 및 해산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총칙은 조직 개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협동조합의 목적, 조합의 책무 등이 등장합니다. 제1장 제1조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명칭은 사업 분야와 내용, 사업 구역, 조합원의 구성을 고려하고 학교명을 반영하여 이름을 만듭니다. 제2조 목적에서의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협동조합의 7원칙 중 자율과 독립이 규정되어 있는 조항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등기 신청 시 정관 제2조 목적과 제60조 사업의 종류를 통합해 등기부상 목적사항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조합원에 관한 모든 것이 나오는 제2장에서는 조합원의 자격, 책임, 그리고 탈퇴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 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10조인 조합원의 자격은 자발적인 가입과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가 규정된 조항으로서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가 조합원의 가입 조건이 됩니다. 조합원의 유형은 위에 5가지 조합원 유형 외에 유형을 추가할 수 있으나 시행 규칙에 언급된 유형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형에서 유의사항은 위 5가지 중 2가지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합원 가입 신청서의 예시입니다. 설립 취지와 정관에 동의하며 출자금과 조합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명시해주면 좋습니다. 제14조 탈퇴가 있는데요. 학교협동조합은 해마다 탈퇴 조합원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탈퇴는 조합원의 탈퇴 의사를 알리면 바로 탈퇴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14조 탈퇴 조항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 당연히 탈퇴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이 발생하는데 총회 특별 의결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올해 탈퇴를 신청했지만 출자금 환급은 내년 총회에서 승인 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은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제18조 출자와 제25조 법정 적립금, 제26조 임의 적립금을 주의해서 보면 좋습니다.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해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 원으로 한다. 예를 들어 10,000원이라고 했는데 학생이라고 적게 할 수는 없고 모든 조합원의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해야 합니다. 제3장의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내용 중 한 조합원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출자금을 냈을 때 그 사람이 빠질 경우 운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성원이 평등하게 출자금을 납입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법정 적립금의 경우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는 것과 손실금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잉여금의 10% 이상을 임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입니다. 총회의 개념 정의, 진행 과정, 의결과 의사록 작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이사회와 의결사항, 그리고 의사록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회는 전체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의로서 정관 변경, 조합원의 제명과 각종 안건을 승인합니다. 이사회는 실질적인 업무 집행의 기관으로서 총회 상정 안건을 정하며 규정의 제정과 개정의 역할을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필수 의결기관은 아니지만 학생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주로 안건에 대한 승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그리고 결산 보고서와 감사 보고서의 승인 등이 포함됩니다. 정관의 변경과 임원의 선출, 해임, 조합원의 제명, 출자금 환급 등이 모두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출자금 환급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루어진다는 것도 조합원에게 환급 시기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요. 정관의 변경,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조합원의 제명, 출자금 환급 등의 내용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요. 정관의 변경,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조합원의 제명, 출자금 환급 등의 내용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견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할 조항입니다. 제36조는 협동조합은 출자 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는 부분이 민주적인 운영 방식임을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합니다. 총회 의사록에는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제43조 이사회의 의사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사회에서는 총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며 안건을 만들고 규정을 제정하며 직원의 임명을 승인합니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사록 작성 후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학교협동조합 이사의 수는 조합원 증가에 따른 이사 비율을 고려해서 선출해야 합니다. 제5장 임원과 직원 부분입니다. 임원은 임원의 구성과 임기, 직무 등이 명시되어 있고 임원의 보수, 운영의 공개와 기부금의 공개, 직원의 임면 등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의 정수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해서 3명 이상, 땡땡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2명 이내의 감사를 둡니다. 이사와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감사의 역할은 조합의 업무 집행 상황, 재산 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독하는 것으로 회계 지식을 갖추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제50조 임원의 임기입니다. 학교협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임원은 연임할 수 있고 이사장은 2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결원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하며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제58조 운영의 공개입니다. 결산 결과의 공고를 적극 공개해야 하고 정관, 규약, 규정과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회계 장부와 조합원 명부를 조합에 비치해야 합니다. 학교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므로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마쳐야 합니다. 제6장 사업과 집행 부분입니다. 제6장 사업과 집행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주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사업이 전체 사업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이 명시돼 있어 협동조합 7원칙 중 5번째, 6번째, 7번째 원칙들이 표준정관상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 주사업의 예시를 보면 건강증진사업, 교육지원사업, 복지지원사업, 창업활동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제6장
사업과 집행 부분에서는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안은 이사회에서 작성하고 감사 보고서는 감사가 작성해 총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내용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7장 회계 부분에서 회계연도의 명시와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은 학교 학사 일정에 준하여 회계연도를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하는 곳이 많습니다. 만약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학교협동조합은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는 것이 회계 정리에 좋습니다.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합니다. 조합은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제8장 합병 분할 및 해산입니다. 조합은 총회의 의결, 합병 분할 또는 파산, 설립 인가의 취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 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사업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사업명, 사업 목적, 사업의 주요 내용을 주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학교협동조합의 사업은 필요가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를 구체적으로 찾고 사업의 목적을 명시합니다. 다음 단계로 사업 추진 전략 및 목표를 정합니다.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 제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고객 선정과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의 판매 및 홍보 전략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목표를 간략하게 기술하면 됩니다. 다음은 사업 수지 예산안입니다. 손익계산 추정 방안에 대한 설명을 참고해 일일 매출과 월 매출을 추정해서 단위별로 매출 규모를 예측하고 주사업과 기타 사업별로 구분하고 항목별로 매출을 기재합니다. 매출 추정 후에는 인건비와 교육비 등의 지출 항목을 기록합니다. 사업 예산 편성안은 학생들과 함께 해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타 학교의 경영 공시 자료를 참고 삼아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창립총회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립총회 7일 전에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개최 공고 서류 양식들은 협동조합 홈페이지 coop.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의결사항은 정관과 사업계획서와 예산, 임원 선출과 설립 경비에 대한 승인을 받는 내용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창립총회 의사록은 양식에 따라 공고일과 일시 및 장소, 참석자의 자격을 기재합니다. 창립총회 의사록에는 정관 승인, 사업 계획안 및 수입 지출 예산안 승인, 임원 선출의 건, 그리고 설립 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한 안건 등 의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록에는 의장과 선출된 기명 날인인 3명 이상의 설립 동의자가 서명 날인합니다.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